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시작하려다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만 계시지는 않았나요? 혹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중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는 애우셨나요?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를 성실함이나 높은 기준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완벽주의는 사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날개가 아니라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심해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닻일 뿐입니다. 완벽주의는 실력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질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는 바로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그 간수는 속삭입니다. 그 정도 실력으로 시작했다가 비웃음만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에 속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려왔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완벽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지독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완성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철학의 렌즈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상상보다 50점짜리 실행이 왜 훨씬 더 위대한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완벽주의자의 뇌 속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아주 예민한 부위가 있죠. 완벽주의자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편도체는 비상벨을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겪게 될 타인의 비난이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뇌는 마치 생존의 위협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뇌의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준비가 덜 됐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말들은 사실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편도체가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일 뿐이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더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뇌가 실패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회피라는 전략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불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대충 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를 안 해서 못한 거야 라는 도망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두는 심리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낭비입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주의는 조건부 자존감이라는 아주 위태로운 바닥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내가 완벽할 때만 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삶은 즐거운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검정고시의 연속일 뿐입니다. 단 하나라도 틀리면 과락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완벽해지려 하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타인의 실망한 눈빛이 두려워서인가?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건강한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죠. 건강한 완벽주의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하지만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오직 결과에만 매몰됩니다. 99개를 잘해도 부족한 1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를 학습된 무기력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뇌는 결국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하지 말자라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가 결국 지독한 게으름뱅이로 변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철학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는
완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경고해 왔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를 상정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죠. 즉,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고정된 완벽이란 상태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멈춰있는 박제된 상태의 완벽을 꿈꿉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히지만 정작 그가 남긴 작품 중 상당수는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모나리자조차 그는 죽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수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다빈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세상에 내놓지 않겠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우리는 그의 위대한 유산 중 단 하나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빈치에게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완벽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완성이라는 단어를 써넣는 겁니다. 완벽은 신의 영역이지만 완성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완성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마침표를 찍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B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무조건 A를 받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딱 B만큼만 할 거야. 일단 끝내는 게 목표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목표를 낮추는 순간 편도체의 비상벨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B 정도야 뭐 금방 하겠네 라고 뇌가 안심하는 순간 마비되었던 창의성과 실행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대충 시작한 일이 오히려 완벽을 기하려다 포기한 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형체가 있어야 다듬을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자기 장인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한 도자기 공예 수업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학기 말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도자기 하나를 제출하라고 했고 B그룹에게는 아름다움은 상관없으니 무조건 많이 만들어라.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팀이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놀랍게도 학기 말에 가장 예술적이고 완성도 높은 도자기를 만들어낸 쪽은 질을 추구했던 A그룹이 아니라 양을 추구했던 B그룹이었습니다. B그룹 학생들은 수십 개의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면서 흙의 촉감을 익히고 불의 온도를 체득하며 실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았습니다. 반면 A그룹 학생들은 완벽한 이론과 최고의 디자인을 고민하느라 정작 흙을 만질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무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도자기 수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80점짜리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세요. 아니, 50점짜리여도 괜찮습니다. 일단 마침표를 찍고 나는 이것을 완성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엄청난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수 경험에서 오는 도파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완벽을 바라보며 미루는 동안 당신의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절여질 뿐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쳐버리고 말죠. 만약 당신이 지금 작가라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초고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펜을 드세요. 만약 당신이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딱 5분만 하고 집에 오겠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묶으세요. 만약 당신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가장 허술한 모델부터 시장에 던져보세요. 완벽한 계획은 책상 위에서 썩어가지만 서툰 실행은 길 위에서 자라납니다. 일본의 미학 중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낡고 바랜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철학이죠. 우리의 삶 또한 와비사비의 철학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서툰 시작, 당신의 크고 작은 실수들, 그리고 그 모든 불완전한 과정들이 모여 비로소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걸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가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친구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수하면 우리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처음인데 대단해 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이거밖에 못해? 넌 한심해라고 독설을 퍼붓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실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삶의 불완전함을 감추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니 남들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완벽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는 언제든 틀려도 괜찮다는 자유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유이며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존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인식하고 수정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완벽주의자가 꿈만 꾸던 그 높은 곳에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완벽주의는 당신을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그것은 공포에 의한 마비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조건부 자존감에 덧치고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흐름을 거스르는 오만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탈출구는 완성이라는 이름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혹은 조금 더 서툰 모습이라도 좋으니 오늘 분량의 점 하나를 찍으세요. 그 점들이 모여 결국 당신만의 아름다운 선이 되고 마침내 찬란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로 미루어 왔던 바로 그 일을 지금 당장 아주 엉망진창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말도 안 되게 써보거나 배우고 싶었던 악기의 첫 음을 아주 시끄럽게 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와, 드디어 완성했네. 정말 잘했어. 그 사소한 성취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하고 느끼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불완전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가장 완벽한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싶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그 불완전한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루어왔던 일이 하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일을 아주 작게 쪼개서 오늘 딱 1분만이라도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구체적인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